안녕하세요. 나싱다의 스나입니다. 스남입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거의 한 5개월 차 되는데요. 이제 스남님의 직장 생활이나 이 싱가포르에서 취업 이야기를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대리 나부랭이였던 우리 스남씨 여기서 나홀로 취업에 성공한 스토리,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그러고 보니 스남씨가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저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32살 아니에요. 42살 42살 아니에요. 자꾸 42살이라 그래가지고. 나홀로 취업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이곳에서의 회사 생활은 어떤지 이제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일단은 뭐 회사 생활을 얘기하기 전에 싱가포르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다양한 이제 산업군들이 물론 있겠죠. 여기도 MNC, 흔히 말하는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있고요. 싱가포르 로컬 회사, 공기업 뭐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부류로요. 이 두 개의 회사들은 월급 체계도 다르고요. 일하는 사람들도 다르고요.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MNC 안에서도 미국계 회사인지 유럽계 회사인지 일본 회사인지 중국계 회사인지에 따라서 나라별로 회사마다의 색깔이 다르고 연봉 테이블도 다르고, 또 그 MNC 안에서도 스타트업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기업인지에 따라 또 회사 문화, 사람들, 연봉 테이블이 또 달라요. 이 모든 각각의 다른 회사를 경험하지 않고서 싱가포르 회사 생활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실제로 싱가포르에 와서 경험했던 회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경험했던 회사는 싱가포르에 에이펙 지사를 둔 MNC 중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두 곳의 스타트업과 두 곳의 대기업입니다. 회사 생활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가장 먼저 해외 취업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로망을 갖고 오신다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퍼머넌트 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는 정규직이라고 이제 하죠. 그게 어떤 큰 의미인가요? 왜 물어보는 거야? 정말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퍼머넌트 롤이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규직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해고는 언제든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통보기간이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여기 한국같이 근속연수에 대해 퇴직금을 주거나 하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이제 회사의 재량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제 싱가포르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느 나라에서 일할 때 이제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익숙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이제 싱가포르 공기업이나 뭐 로컬 어떤 정부기관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잡 세큐리티는 어느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아요. 해외는 정말 냉정해요. 그리고 해외 취업은 앞으로의 1, 2년을 내다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이제 비자나 어떤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실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회사도 저를 필요로 하고 저도 회사를 필요로 할 때 서로 함께 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의 상황이 바뀌게 되면 각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본인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회사의 비전이 저랑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제가 다른 커리어 패스를 가져가고 싶을 수도 있고요.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이 바뀌거나 뭐 솔루션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합병, 기타 등등의 이유로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제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다음 달에 있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한국에서도 요즘 입사를 하더라도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도 한국은 다른 외국에 비해서 좀 직장을 오래 다니는 편이죠, 아직. 중요한 건 잡 호퍼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동안 그 회사에서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얘는 정말 괜찮은 애였어 라는 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 저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저 또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회사에 있던 그 회사에 있을 때만큼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바로 비자 문제예요. 보통은 취업 비자를 얻고 연장을 하면서 영주권을 얻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해외 생활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아셔야 될 게 싱가포르의 경우는 취업 비자로 일하다가 직장을 잃으면 EP, SP의 경우는 30일, 워크 퍼밋으로 일할 경우는 단 7일을 줘요. 그 기간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떠나야 돼요. 이 기간 안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지 못해서 비자 연장을 목적으로 제3국을 찍고 오는 비자 여행은 싱가포르에서는 입국 거부의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 30일이 왜 짧으냐면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만 회사 자체의 프로세스 포함 MOM 프로세스 보통 2주, 많게는 3주도 걸리고요. 인터뷰 절차까지 고려한다면 외국인이 한 새로운 직장을 찾기까지는 아주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2달은 필요해요. 제가 나중에 이직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직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30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갑자기 내가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는 그 기간 안에 새로운 직업을 찾는 건 불가능이에요. 이처럼 해외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일을 한다는 건 매달 소득에 대한 보장 플러스 체류 비자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 뭐라도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잘 자리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참,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시던지 영주권과 시민권이 목표가 되시면 안 돼요. 그게 절대 밥 먹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더라도 고용과 소득에 대한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나라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본인만의 생활력이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소득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영주권과 시민권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우선시 되는지는 각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해외 이주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나라에서 뭐 먹고 살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회사 생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인스타나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직장인 브이로그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많지. 아, 저는 왜 그게 공감이 안 되죠? 아, 저랑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뭐 퇴근하고 파인다이닝에서 저녁도 먹고 펍 뭐 가고 이렇게 집으로 귀가하는 이런 브이로그를 보면 뭐 가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하겠지. 네, 그 직장인분의 특별한 날이었겠죠, 어떤? 제가 예전에 혼자 이제 콘도 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와이프 오기 전에 이제 방 하나만 빌려서 잠깐 이제 콘도를 알아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가끔 이렇게 금요일에 기분 내고 들어오면 집주인이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이겠다. 그럼 이렇게 대문 열 때부터 여기는 키를 쓰잖아요. 맞아, 열쇠 키 쓰잖아. 똑똑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딸까딱.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도둑도 아닌데 소리가 안 나게끔 이렇게 살살 돌리면서 들어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기 혼자 살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참 그게 좀 불편했어요, 저는. 그치.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여러 회사를 다녔지만 이제 제가 항상 유일한 한국인이었거든요. 적어도 제 부서에서는. 그래서 바로 현지화가 됐고 싱가포르 애들이나 뭐 다른 나라 애들이 주로 가는 점심을 먹는 곳 푸드코트였어요. 그치. 여기 뭐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한국보다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냥 5달러, 7달러짜리 점심을 먹거나 뭐 샐러드나 뭐 샌드위치 같은 경우로 점심을 때우는 게 일상이에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싱가포르는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는 게 쉽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그 점심시간 이렇게 전후로 해서 호주나 인도 콜이 많이 잡혀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점심시간 내가 1시간 동안 여유있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잘 없어요. 그리고 사실 개개인의 미팅이나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랑 점심을 같이 먹는 경우가 뭐 있어봐야 한두 명 같이 먹는 거예요. 해외의 여유로운 직장 생활을 꿈꾸신다면 현실은 굉장히 바쁘고요. 매일매일 이런 다시 말하지만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에요, 정말. 그리고 얼마를 벌던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되게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되는 나라랍니다. 그럼 이렇게 살벌한 생존 경쟁을 펼치는데 뭐라도 얻는 게 있어야
가치 있는 도전 아니겠습니까?